이 회사는 IPO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최근 주가는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오시죠. 우루카는 일단 전통적인 IPO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카라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 껍데기만 남기고 이 오르카의 기술과 오르카의 사업을 넣는 역병합 방식으로 상장을 한 케이스인데요. 즉 상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다. 이 병합 비율도 기존의 아르카 3%도 안 되고 오르카 비율이 97%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르카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이 작은 파이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점점 커지는 이 새로운 큰 파이의 3%를 가질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이쪽이 더 가치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병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병합과 동시에 자금 조달을 대규모로 끌어왔습니다. 이거를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상장 직전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미리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오르카 테라피틱스는 2억 7,500만 달러를 상장 직전에 되게 헬스케어 전문 기관 투자자들로 유명한 벤록, 그다음 페어마운트, 블랙스톤, 브래드웰 이런 데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기관 투자를 이렇게 직전에 받음으로써 이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더 보증해주는 효과를 낸 거죠. 오르카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2024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렇게 역병합해서 나스닥에 주식 거래를 시작한 게 또 2024년입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가능하냐? 이건 사실 오르카가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르카를 보려면 파라곤이라는 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파라곤 테라피틱스는 이런 신생 바이오텍을 만드는 벤처 스튜디오 같은 존재입니다.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몇 개 키워가지고 그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스피노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컨셉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지만 파라곤이 사용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벌써 2022년, 2023년, 2024년에 계속 스핀오프를 했고, 이제 최근에는 제이드 바이오사이언스까지 4개의 스핀오프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VC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나는 괜찮은 파이프라인 A한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좋은 파이프라인을 스핀오프를 시키면 걔네들한테 VC가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더 투자를 받기 용이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의 회사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오르카 테라피틱스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오르카는 건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피부 질환의 치료제죠. 그런데 이게 핵심은 새로운 타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잘 형성된 시장에 이미 에브비, 스카이리치인지 모르겠어요. 약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지금 거의 20조 원 넘게 나오는 이 하나의 약으로 그런 시장인데, 이 정확히 스카이리치가 타겟하고 있는 걸 똑같이 타겟을 하고 있고, 대신 여기서 얘네가 추구하는 건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좀 더 효능이 좋고 좀 더 효과가 오래가는 그런 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4월 27일에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임상 2상 초기 데이터인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완전 피부 개선을 보였고 연 1회 투여 가능성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브비 스카이리치보다 더 좋은 효과와 그 다음에 더 긴 투약 기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임상 2상이라는 점. 바로 장점 셋, 단점 셋 들어갑니다. 이미 검증된 시장. 이 건선 치료제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에브비 스카이리치 하나만도 20조 원이 넘고, 그 다음에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약이나 아니면 그 뒤에 벨기에 회사인 UCB 약이나 수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선 치료제 시장이 이미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겠지만 지금 굉장히 임상 데이터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지금 안정적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점에서 또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죠. 첫 번째, 일단 임상 아직 초기입니다. 페이즈 A인데 이게 2상 성공률이 일반적으로 30%로 보고, 그 다음에 3상 가면 3상 성공률이 또 55%에서 60%로 봅니다. 신약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약이 2상을 통과하고 또 3상까지 통과할 확률이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20% 미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게 더 좋은 약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돌파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 거냐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약을 얼마나 값을 쳐주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얼마나 처방을 해줄 거냐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환자들 입장에서 이미 쓰던 약이 있는데 이 약으로 바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자들의 관성, 이 세 가지가 다 돌파해야 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이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주가가 기대가 과열돼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오르카가 한 3.4빌리언 정도 됩니다. 4.5조 원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는 이 임상 이상 정도, 이 비슷한 페이즈에 있는 단계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빅파마에 얼마에 팔렸는지가 레퍼런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상 이상까지 하고 빅파마에 팔린다고 가정할 때 약마다 엄청 천차만별이지만 이제 제가 GPT한테 물어본 결과 평균적으로 3억 불에서 6억 불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임상 이상 초기이고 그 다음에 3.4빌리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정도다라고 그거를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이 신생 기업인 오르카 테라퓨틱스를 다뤄봤는데요. 이 오르카는 단순히 어떤 한 바이오 회사라기보다는 최근에 바이오 산업에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또 회사를 설립하는지 이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 가나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